6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는데요. 멤버십 회원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어제도 변동성을 죽이는 하루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유난히 강한 선물 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특히 지난번에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이니 떠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시장을 정확히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 출발 이후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인 선물 매도를 하였는데요. 11시까지 쉬지 않고 선물 매도를 해서 2시간 만에 1조 6천억치를 때려버렸어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거칠게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강한 선물 매도를 쌓았지만 생각보다 시장은 얼마 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도 이 홍콩 세션 열리기 전에 1시간 반 동안 2,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홍콩 세션 열리고도 오후 내내 계속 매도가 쌓여서 6,300억 원이 현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해야 정상일 텐데 근데 우리 시장은 정말 어디서 그렇게 돈들이 나오는지 이 꿋꿋하게 하락을 버텨냈습니다. 우선 현물을 보죠. 외국인들이 6,300억 현물 매도를 한 것은 또 삼성전자의 3,2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의 2,500억 매도가 쌓여서 사실상 또 두 종목만 들이다 팬 거고요. 그걸 또 개인이 죄다 받아주었습니다. 아참 오늘 기타 법인이 5,200억가량 주식을 팔았는데 이것은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지분 약 4,300억가량을 장내 매도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은 오늘 하루만 1조 5천억 이상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만기주인데 파생시장을 안 볼 수 없죠. 기관들은 오늘 하락한 날이다 판단한 것인지 시초가부터 콜옵션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해서 435, 432, 432 콜옵션을 아주 집중 매도를 해서 시장을 까내렸죠. 이번 들어서 옵션을 그리 활발하게 거래하지 않아서 진짜 이번 달 쉬는 건가? 다들 휴가 간 건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만기주에 파티를 안 벌일 수 없었겠죠. 그렇게 오전 11시까지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따라 델타를 쫓아가면서 콜옵션을 무려 6만 계약을 매도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카운터파티는 죄다 개인들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도 우리 시장 못 오르죠.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콜옵션을 바닥에서 깐 거라면 이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높은 데서 까내려간 거라서 기관들이 콜옵션 발행 이 평균 단가가 좋아요. 글로벌 시장도 계속 변동성이 죽고 있는 마당에 이 콜옵션을 환매하기보다는 풋옵션을 매도해서 해지를 하는 그런 게 충분하죠. 처음 10시 30분까지는 풋옵션을 조금 매도를 했어요. 콜옵션도 매도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스트랩으로 콜옵션을 훨씬 더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10시 30분 이후 레벨 다운을 합니다. 그러자 풋옵션은 잠깐 롤링 다운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풋옵션은 거의 매도를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관들은 방향성을 아래로 잡고 옵션 매도를 쫓아갔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전 11시까지 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쌓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 선물 매도를 조금씩 늘리면서 장마감 직전에는 무려 1조 9천억이 넘는 선물 매도를 일중으로 쌓았습니다. 덕분에 어제만 미결제약정이 무려 1만 계약가량 증가를 했어요. 와, 아니 이건 무슨 월물 로로반 날도 아니고 하루에만 미결제약정이 만 계약이? 그것도 델타를 아래로 잡고 쐈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장마감 30분 전부터 기관들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분을 조심스럽게 환매하면서 지수가 오르려 하긴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손절하면서 또 상승을 단단히 틀어 막아버렸죠.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들이 더 빠르게 청산을 하면서 막판에는 선물이 조금 튀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사실상 선물 매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 원고를 외친 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6% 하락을 해서 장대 음봉을 맞고 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를 하락해서 지난 8월 4일에 있었던 일시적인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을 죄다 5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밀어버려서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주식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어제만큼은 그래도 반드시 이 두 종목들에 대해서
아래 꼬리를 강하게 말고 뭐 양봉까지 나와주면 더욱더 좋고요. 그런 식으로 템포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종가를 아예 저가로 밀어버렸어요. 뭐 그냥 한숨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코스피 200 종목 대형주에 속하는 놈들이 각각 4%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무려 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을 왜곡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시총이 20조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 한 시총 3배가 되는 거니까 이 SK하이닉스가 10% 오른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렇게 개별 종목 중 시총이 높은 것들이 이런 오버 액션을 하면 비중 조절 차원에서라도 대형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 어제 뭐 외국인들이 뭐 1조 8천억, 뭐 1조 9천억 선물 매도를 해서 이 시장이 이것밖에 안 빠졌네라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목들을 떨어내는 게 너무 심하게 보여요. 이 특정 섹터나 뭐 종목만 집중해서 당기고 그리고 떨어내는 식으로 해서 열심히 폭탄 돌리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이 좀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개인들이 물리는 거는 이 시장이 긴 그림을 봤을 때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어렵게 유입된 주식 투자 인구들인데 이들이 이 큰 폭의 수익만 쫓는 불나방이 돼서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게 되면 이 시장을 보는 시선이 그리고 이들이 머릿속에도 주식을 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나마 파생을 할 수 있다면 뭐 해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쉬운 영역은 또 아니죠. 어쨌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내일이 대응 전략은 이따 시장 총평 때 이야기를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또 제자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이걸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낮은 상승률이었고요. 하지만 스위스 증시는 연일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특히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 통화시장 개입으로 프랑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나타난 매수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달러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도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는데요. 리스크 인디케이터를 보고 있던 이 유로에는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유럽 시장도 상승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유럽 증시 변동성은 마이너스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데도 이 변동성이 감소를 했죠. 어쨌든 어제도 뭐 유럽 증시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모디티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죠. 우선 계속되는 달러 강세 그리고 채권 약세에 따라서 골드는 어제 추가 하락을 해서 171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제 드디어 골드가 일봉상 도지가 나왔다는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일봉 도지가 나오면 드디어 하락이 1차적으로는 멈춘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상승 모멘텀은 CPI 확인 등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근데 하락이 멈췄다는 것만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구리와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솔솔 기어 올라왔고요. 미국 본장 시작하고 미국이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기름은 3%가 넘는 상승을 보이며 68.9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콜옵션 외가격 변동성이 과하게 뜨면서 변동성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68.4달러 이상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했고요. 새벽 3시 30분에 가까워질수록 기름은 외가격 콜옵션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오면서 줄줄 밀리기 시작해서 현물장 마감 직전에는 68.26달러까지 밀렸어요. 어쨌든 인프라 법안은 이 하원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것도 뭐 9월이 되어야 뭐가 보이는 것이라 시장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뭐 구리라든지 이 기름의 커버링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에서는 이 독일 GW 경기 전망 지수가 발표됐는데 40.4포인트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증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채권은 어제도 거의 밀리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채권 말고 유럽 말입니다. 이 유럽 경제 지표가 조금씩 흠집이 날수록 채권은 더욱 강해질 텐데 내일 CPI 발표되면서 미국 국채가 추가 하락할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유럽 국채도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CPI와 PPI가 어떻게 나오든
이 미국 국채를 만약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증시는 나름 세게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국채는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이 5거래일 연속해서 꽤 많이 밀렸어요. 이미 CPI 강세를 채권 시장이 모두 반영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채권 시장이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따라가서 매도할 생각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또 초반에 달렸어요. 특히 다우 종목이 강세를, 더욱이 이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대로 나스닥은 초반부터 강한 음봉을 맞으면서 제법 세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초반 2시간이 매도세 이후 장중 하락폭을 제법 크게 만회하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계속 매도세가 지배하면서 줄줄 흘러내려서 이 나스닥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이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5.36%, AMD가 마이너스 1%,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7%. 그러니까 최근에 달렸던 이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SOXX가 고점권에서 조심스럽게 1%대 음봉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 하루 정도는 저는 이 SOXX가 반등을 더 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좀 의미 있는 음봉을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음봉을 맞게 되면 SK하이닉스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물타기를 해온 개인들은 또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모더나가 이제 마이너스 5.72% 하락을 하고 파이자가 4.81%가 상승을 해서 이 신고가를 쳤어요. 근데 이것도 미국은 전 폭탄 돌리기 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증시가 이 비이성적인 과열을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발을 걸치고 싶지 않아요. 이 파이자와 모더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신고가 갱신하는 게 사실 뭐 치료제,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또 여전히 새로 증가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채권이 하락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폭탄 돌리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후자가 즉 모더나와 파이자의 상승이 저는 이거 폭탄 돌리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뭐 여기 발 걸치고 싶지 않아요. 그 외에 인프라 법안 통과로서 뭐 이제 국영기 종목들 특히 캐터필러 같은 게 이제 하락 추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반등을 줬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지수 등락과 관계없이 어제도 음봉을 줬어요. 이제 슬슬 하락 속도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CPI 이슈로 하루쯤 변동성이 뜬다 하더라도 이 추세적인 변동성 하락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내일 한해서는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정상 같습니다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어쨌든 시장은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또 죄다 반납했거든요.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보초병 매도 들어갈 필요 없고 지수 변동성이 좀 살아나기 전에는 자제하고 좀 다른 상품들 거래하자. 원유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변동성 아직 살아있고요. 그런 것들 거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로 눌려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평가된 콜옵션을 때린 거라서 이번 만기까지는 시장 반등 쉽지 않다고 봐요. 게다가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이 해외 시장 상관 관계없이 또 마이너스 0.22%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얻어맞을 것을 대비한 그런 델타 매매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내일도 우리 시장은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이고요. 시총 1등과 2등에 집중된 매도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나머지 대형주들 중 일부를 당기면서 장중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매도세를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막 폭증시키는 그런 매도세는 나오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냥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어제의 조정으로 지난 8월 2일에 기록한 월봉 저점 그리고 지난 8월 5일에 기록한 월봉 고점을 이제 고려하면 그 상승폭의 절반 이상 이제 뒤집어 내려 깠어요. 그럼 이제 기울기가 다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번 만기 이전에 다시 월봉 저점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기 쪽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기 이전에 하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어쨌든 만기 전후로 다시 월봉 저점을 보러 간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본격적인 눌림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순식간에 반전돼서 추세 하락을 맞는다는 게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당긴 시장이 좀 이상했던 거죠. 참 그때 이 소신 있게 시장이 상승장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제가 참 욕 무지하게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안티 양반들 이제 왜 댓글 안 단지 모르겠네요. 해외 증시도 이 정도면 장중 조정 줄 수 있는 구간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장중 조정일지 아니면 대음봉일지는 모르겠으나 음봉보다는 장중 조정을 예상하는데요. 이번에 변동성이 증가한다면 일시적인 변동성 상승으로 보기 때문이죠. 만약 CPI에 대한 반응이 시장 급등으로 이어질 경우에 장 시작 전에 CPI 발표되거든요. 그러면 본장 시작 때는 이미 변동성이 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또 지수 매매는 할 게 없습니다. 아직 변동성이 살아있는 상품, 특히 기름 같은 거 이거 고점 매도 좀 좋죠. 시장이 순식간에 침체기로 돌아선 것 같지만 그 전부터 시장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는 계속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